괜찮아졌네. 255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1번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여기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두 개를 제시했을 때는 큰 값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분계로 정리를 하려면은 31번은 차변에 기계장치 손상 차손이 되겠죠. 그래서 90만 원이 지금 현재의 장부 금액이니까 이걸 반영하면은 90만 원이 장부 금액이니까 50만 원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4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상 차손을 40만 원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기계장치, 기계장치에서 직접 빼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직접 빼는 방식도 있고 지금 우리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손상차손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차손 누계액을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정답을 보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차감 계정을 이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사용가치하고 공정가치 중에서 큰 것을 장부금액으로 적용하면 된다. 거기에 맞는 회계처리는 차변에는 손상차손 비용 발생이고 대변에는 기계장치 직접 상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간접적으로 차감 계정을 이용해서 장부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자,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주식회사 호선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당일에 취득세 10,000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변에 요거는 뭐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차변의 토지는 2억 1,000만 원으로 자산 증가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현금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간단한 분계였고요. 다음에 33번 문제 볼까요? 33번은 아진상사의 투자부동산 1억 9천 이거 전부를 2억 5천에 매각하여 대금을 어음으로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1년 만기로. 자, 그러면 차변이 어떻게 되느냐?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음으로 하면 이게 틀리죠. 네, 받으러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그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으러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아진상사가 미수금의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미수금으로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의 투자부동산이네요. 토지가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1억 9천 그리고 대변에 6천만 원은 투자부동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투자부동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6천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33번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또는 투자자산 처분이익 해도 되고요. 투자자산 처분이익 또는 투자부동산 처분이익. 다음에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강진 기업을 매수 합병하고 합병대금 1,200만 원을 우리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합병일 현재 강진 기업의 자산은 토지와 특허권 뿐이며 부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토지와 이 토지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공정 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공정 가치로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정 가치로. 자,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이 두 개가 되겠네요. 토지 930만 원 인식하고 특허권 공정가치로 140만 원 인식해 주고요. 강진기 매수 합병을 하고 합병대금 1,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1,200만 원을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죠. 우리은행 당좌 의금에서 1,200만 원 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하고 특허권의 공정가치는 1,0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영업권 더 주는 거니까. 그러면 1070이니까 200에서 70을 빼면 100. 영업권이 자산이니까 차별해 봐야지. 영업권이 그렇죠? 차변에 130만 원 인식하면 맞나요? 네, 그래서 차변이 토지, 특허권, 영업권 이렇게 자산을 3개로 증가시키고 대변은 당좌예금 1,200만 원. 저기 이제 문제상에는 네. 일단 영업권이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영업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산을 인수한 것보다 더 지불한 거. 토지를 공정가치로 930만 원, 특허권은 공정가치로 1,400만 원이니까 원래 이 자산은 공정가치로 보면은 1,070만 원이죠. 그런데 1,200을 요구해가지고 1,200을 준 건데 이 130만 원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매수 합병이라든가 할 때 우리가 그 더 지불하는 거, 이 더 지불하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손실로 보지 않고 그것도 손실이 아니고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영업권 매수 합병 시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은 영업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볼까요? 35번은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을 5,000주를 주당 만원에 샀으니까 5,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은 5,000만원으로 인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죠. 영업의 비용이죠. 투자 목적의 수수료니까.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5천만 원의 1%는 10%가 500이니까 1%는 50만 원이다. 대변에 모두 현금 지급했다 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6번 문제 볼게요.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100만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다만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75만원으로 평가가 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얼마냐면 공정가치가 75만원이에요. 75만원. 자, 그러면 차량 구입 시에 법령에 의해서 100만원의 액면금액의 공채를 100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가치는 75만원인데 얼마를 더 준 셈이냐면 25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것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대변에 현금은 1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취득한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차량 운반구의 취득 비용으로 가산시켜라.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이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돼요. 자, 36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 200만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에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네.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175만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네. 바로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인 175만원으로 인식하고 200만원과 175만원의 차이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한 공채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25만원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죠. 현금은 200만원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38번.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법인 우리 상사의 주식 300주를 한국증권거래소에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예, 유가증권을 처분한 거래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를 시켜야 되겠네요. 우리 한국은행. 자,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 주당 9,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8만 원을 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주 곱하기 9,000원 했더니 270 빼기 8만 원 262만 원이 나오죠. 보통예금의 증가는 262만 원이다 이거야. 자, 대변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대변에 주식 300주의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었던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300만 원 장부 금액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38만 원인데 요 38만 원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것이 38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수수료 비용은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됐냐면 이 수수료 비용은 바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여기에 가산이 된 거예요. 처분자가 빠졌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거래에서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를 보면은 취득할 때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분시 수수료는 어차피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처분할 때는. 그러면 처분 이익에서는 빼주고 손실에다가 그냥 더하면은 같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굳이 계정 과목을 따로 수수료 비용을 또 따로 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처분할 때는 우리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합산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수료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증권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만 그 수수료를 별도의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 어떤 자산도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그때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진의 주식 1000주를 1,500에 처분했습니다. 처분대금 거래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5,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요거 다 합쳐서 55,000원을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 더하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전년도 12월 5일 날 취득 시 2,000주를 취득했고 그 당시 취득 금액은 주당 18,000원이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요 수수료 비용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이 취득 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도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따질 때 이거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12월 31일 시가가 주당 16,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년도 12월 5일에 취득했던 요 가격하고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결산 때 평가했겠죠. 그래서 이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네, 이 가격 주당 16,000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산 때 평가해 놨겠죠. 그리고서 우리는 전년도에 이게 전년도라고 한 거 보니까 당해년도. 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는 2019년도라면 우리가 지금 처분하는 시점은 2020년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절반만 처분했죠. 네, 절반만. 자, 그러면은 이게 2,000주가 16,000원이면 3억 2천이란 말이에요. 어? 아니. 2,000주 곱하기 16,000원. 3,200만 원. 그러면 3,200만 원의 절반이 얼마예요? 나누기 2 하면은 1,60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인데 1,500에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차변에 대금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예금으로 일단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오냐면 1,500에서 만 원이 차감된 거니까 1,400 99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1,600만 원이 원가예요. 16,000원씩 100주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67,000원의 현금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뭐냐? 손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시는데 자, 얼마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빼보면 되겠죠. 대변의 합계가 1,160,67,000. 아유, 현금이 왜 67,000원이지? 45,000원이죠? 이거 틀렸죠? 45,000원. 자, 그러면 1,600,045,005에서 마이너스 14,990,000 하면은 처분 손실이 얼마를 인식해야 되는지 나오죠. 1,055,000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대변이 일치하나요?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취득 부대 비용은 그냥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건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라 처분시 비용이죠. 이 처분시 비용 55,000원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안에 들어갔어요. 원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100만 원만 비용이었는데 증권 거래세에다가 거래 수수료 더해서 55,000원의 처분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처분시 비용은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취득 부대 비용 67,000원 포함 안 시키는 거는 그냥 요거요? 빼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취득할 때 이것을 이 취득 원가에 가산한 게 아니라 취득 비용을 전년도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의 장부 금액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은 40번을 한번 해볼까요? 네, 40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네. 40번. 2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인 주식회사 우리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2월 1일에 500주를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주식회사 우리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이다. 네. 우리 그 회계의 그 변경 중에 정책의 변경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산출 방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아니, 취득원가 평가 방법.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유가증권의 그 평가 방법이라는 게 평균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주식을 7일 날 300주 샀고 26일 날 400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500주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주를 요 7일 날 거 300주 팔고 여기서 200주 팔았다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그렇게 한 거하고 7일 날 거, 26일 날 거를 모두 평균을 내 가지고 취득 단가를 장부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이 처분 이익이 달라져요. 그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유가증권의 요 재고 금액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회사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 그런데 거래가 딱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이나 똑같아요. 그죠?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평균을 내면 돼요. 그래서 수량은 700주고 금액을 더합니다. 896만 원입니다. 896만 원.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누기 해보면 되겠죠. 8960 000 나누기 700주는 해보면 12,800원. 네. 이 12,800원을 우리는 이동평균법으로 단가를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12,8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3,000원에 매각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것이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차변의 보통예금은 얼마냐? 500주 곱하기 13,000원. 650에서 25만 원 수수료를 뺍니다. 62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이 500주에 이 금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500주 곱하기 12,800원 평균 단가 이걸 반영을 하죠. 그러면 640이네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감소는 640만 원짜리. 64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625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40만 원을 만들려면 15만 원이 되는 거죠. 15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 수수료를 빼면은 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거죠. 이익이 왜 그러냐면 12,800원짜리를 13,000원에 팔면 주당 200원씩 높은 가격에 팔았죠. 주당 200원씩 몇 주? 500주 곱하기 주당 200원 해보세요. 그러면 10만원 나옵니다. 10만원 이익을 본 건데 수수료가 25만원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수수료를 반영하게 되면 손실이 15만원 나왔다.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한 유가증권에 관련된 분계 중에서 조금 복잡한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56페이지가 40번이니까 뭐 우리 하루에 10개씩만 분계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또 이게 전부 120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지금 우리 40개 했으니까 한 80개. 이제 8일에 걸쳐서 10문제씩 하면 끝나죠. 자, 41번부터는 우리 내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실무 수행으로 가는데 좀 쉬었다가 여기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